출석 체크합니다. 상상상 한번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0일 날 관심 종목 기준에 이 관심 종목 올려주세요 하시는 방, 능동적인 방에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유료 방에 이제 올려드릴 거고 상상상 한번 갑니다. 상상상, 상상상 오케이.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료 방에 이제 예, 다녀오세요. 스페셜 교육 영상 8층에 있으면 그거 항상 전달 받으셔야 돼. 받으셔야 되고 오늘 퇴근 전에 주고 가라 그랬는데 그 말귀가 좀 알아들으시기가 어려운 건가? 어찌됐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면 저희 이제 스페셜 교육방이 오늘 여러분들께 기준 잡아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장도 안 좋고 해서 다른 분들도 이벤트 하나를 먼저 열어드리고 진행을 해드릴 건데 우리 이쪽 직장인 문자방 VIP방 말고 우리 스페셜 교육방 기준에서 카톡방을 우리가 이제 한 달 열어드리기로 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한 달 열어드리기로 했는데 다들 여쭤보니까 카톡방을 계속 해줬으면 하시는 바람에 근데 이제 오늘 내가 한 가지 고지를 못한 게 미처 못한 건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카톡방 운영을 법적으로 막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월에 공문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법안을 상정한다라고 했는데 상정했다라는 공문은 우리한테 안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카톡방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 본사 쪽에서도 사실상 이제 리딩방이 많다 보니까 금감원 쪽은 뭐냐면 1대 다수에서 양방향의 소통이 아닌 한방향 소통.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채팅을 여러분들은 이제 못 올리시는 소통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뭐 다 좋은데 아이고 벌써 인원이 굉장히 많으시네. 30명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송 들으신 분들이 이제 먼저 들으신 거고 그래서 이 연장을 해드렸는데 벌써 인원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와우, 열넷, 열다, 어이구, 열여섯 분, 17분, 18분, 19분, 새벽에 마감 되겠는데? 20분? 21분? 22분? 22분. 오케이. 와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만주 선생님께서는 문자만 받으시는 걸로. 오케이. 그렇게 해서 22분이신데 이제 30분 만기가 되시면은 이 이벤트는 마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인원이 좀 신청인을 많으시다 하면은 선착순이었으니까 혜택은 똑같이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좀 조절해서 드려야겠죠. 그래서 일단 하여간에 스페셜 교육방에 그 안내 문구를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릴 거고 혹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9시 그때 스페셜 교육할 때 들으시고 올려주신 분들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의사 표명이 명확치 않으니까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왜냐면 그냥 일단 연장한다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나머지 조건 다 보시고 연장하신다 하신 건지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달을 못 받으신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제가 만약에 채팅방을 못 볼 수 있으니 죄송합니다. 채팅방을 못 볼 수 있으니 그런 거 중요한 거는 종이에 쪽지에 적어가지고 갖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편집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전혀 전달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위에 근무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전달받은 것도 없고 아니 본인들의 업무를 왜 그따구로 해 다 진짜 마이크 켜놓은 상태에서 말투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 본인들 업무를 누가 그렇게 하고 퇴근하고 와서요? 그럼 아니면 전달을 해주고 가야지. 계신 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라고. 성격 희한하신 분들이네. 그럼 오늘 교육한 거 안 올려드릴 거예요? 스페셜 교육반 그 교육 안 올라갔나 오늘? 오늘 교육한 거 안 올라갔냐고 스페셜 교육방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야지. 어? 그래야 고객분들이 오늘 교육 올라왔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지. 오늘 교육한 것도 안 올라왔는데? 어? 오늘 교육한 것도 18강이 안 올라왔잖아. 바로 올라와야죠. 그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마이크 켜놓고 죄송한데 스페셜 교육방에서 그 연장건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렸다고. 그 저 스페셜 교육방 있죠? 그거 어차피 40분분에 안 되니까 그 영상 땡겨갖고 한번 봐보세요. 원본 전체에서 봐서 그 교육 내용 별도로 잘라놓고 그다음 연장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해드린 내용이 있다고. 그거를 내일 마감 다 지난 다음에 올리겠다는 얘기야? 참 무책임하신 분들이네. 네. 그 확인 제대로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쪽에 문자 보내시고 만약 원본이 아니면 이렇게 윤정도는 좀 까탈스러워요. 까탈스러운데 그거 아니잖아. 야간 근무자면은 본인 퇴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을 했으면 마무리를 내놔야지. 충분한 시간을 주고 퇴근 시간보다 일찍 교육이 끝났는데요. 거기에 이거 새벽에 지금 이벤트 끝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교육 내용 이 길이라고는 뭘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이만주 선생님께서 아이고 교육 내용 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익이 뭐죠? 교육 내용 이익? 오늘 거는 이제 아마 내일까지 늘 건데 죄송한데 여러분들께도 이제 뭐 공지를 해드려야 되니까 저도 확인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교육 스페셜 교육을 하면은 근무자들이 다들 야간 근무자가 있는데 본인들 내일 출근해서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는 어디서 주워온 마인드들인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장 오늘도 당장이고 야간 스페셜 교육 잠도 못 자고 대표가 하루에 2-3시간 자고 야간 교육까지 다 해드리고 또 교육이 절실해서 이렇게 과금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야간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또 새벽에라도 보시게끔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올려드리는데 그 자체를 내일 출근해서 하겠다? 야간 근무자인데 왜 내일 출근해서 해? 본인이 안 해더라도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하면 되는 거지. 17일 이후에 교육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근무자가 그거를 듣고 녹화를 같이 영상을 찍고 있었으면은 밑에 근무자도 마찬가지고 위에 근무자도 마찬가지야. 퇴근하신 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밑에 근무자도 스페셜 교육하면서 연장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을 잘라서 올려드리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야 이제 그렇다고 쳐도 18강이 여기 올라와 있어야죠 지금. 영상 녹화 끝난 게 9시 40분인데 편집할 거나 뭐 있어? 앞뒤 툭 잘라서 링크만 걸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영상이 18강이 안 올라오고 내일 올라간다? 안 되겠는데. 제가 그 내부적으로 내일 미팅 다 해서 우리 직원분들 내가 다 혼내줄게요. 그리고 이거 다 뭐 삐뚤삐뚤 어느 건 하트고 어느 거는 크로바야? 이 녀석들이 이 사람들이 아주 혼내줄게요 다. 혼내주고 어느 건 하트고 어느 건 크로바야? 그리고 이따구로 제목 정해줬나 다? 혼내줘야지 다. 아주 진짜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네 다들. 이번 기회에 다 물갈이 해야 되겠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속이 너무 답답해. 왜냐면 제가 그 내부 미팅할 시간도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께 이제 좀 업무 중간 관리자 역할 부분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만 이제 뭐 무료방에 계신 분들은
화가 나실 수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무료방에 계신 분들도 혜택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제 17일 날 교육 강의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18시간 강의를 해드리고 그 18시간 강의를 해드리는 게 대략 한 달 기간이니 한 달 동안 채팅방을 오픈해 드리고 한 달 동안 이제 교육과 교육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또 여러분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니 제가 그러면 수익을 좀 내실 수 있게끔 우리 유료 매매 사인을 문자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렸는데 뭐 열심히 해드렸는데 뭐 수익이 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안 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17일 날 만기 되시는 카톡방 한 당 쓰는 게 만기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 카톡방을 연장을 해드릴까요 했더니 연장을 원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문자 받는 것보다는 카톡방에 동영상 올라오고 전략 글 올라오고 하면은 그러면은 문자 받는 것보다는 월등히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 때문에 연장을 하고 싶다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 스페셜 교육방의 기준에서는 3+3 그러니까 6개월 드리는 거예요. 6개월 동안에 과금 기준이니까 하루에 한 10,000꼴 되시는 거예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10,000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요 위에 있잖아요. 아니 VVIP 방이 아니고 VVIP 방으로 오시려면은 따로 문의 전화를 주세요. VVIP 방으로 사실은 오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오셔야 실시간으로 이제 같이 라이브 방송 들으시니까. 그쪽으로 옮겨오세요. 옮기시는 게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옮겨오세요. 로키 선생님도 VVIP 방으로 오시는 게. 그래서 3+8 6개월 기준을 잡아드리고 30명 이제 선착순 기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회원님들은 이제 198만 원의 기준 잡아드리는데 두 가지의 추가 혜택은 여러분들이 만기가 남아 있으시잖아요. 문자 받으실 만기. 예? 처음 가입하실 때 이제 뭐 교육 한 달 받고 18시간 받고 채팅방 한 달 운영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문자는 뭐 3개월 이렇게 만기 기간 있잖아요. 그 만기 기간 플러스 이번에 6개월. 그러니까 총 9개월 뭐 이렇게 되시는 거죠. 만기 기간 조금 더 기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그 만기 기간 다 그렇게 해서 여기 써놨어. 그래서 새벽에 마감될 수도 있고 처음 가입 기간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년 만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진짜 저도 많이 힘들고 근데 열정이 있으셔서 다 많이 따라와 주시고 교육을 그래서 한가위 지나고 나서 교육을 보강을 해서 다시 이 기초 강의부터 진행을 할까 아니면 추가 교육 강좌를 새롭게 뭐 서양식 패턴 분석이나 이런 거 안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추정형 보조지표 이외에 또 보조지표 교육 안 받으셨으니까 어떤 교육이든 진행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교육이 새로운 방을 만들기보다는 이쪽 카톡방에 계속 새로운 분들을 들어오시게끔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돼? 교육을 추가적으로 다 받으시게 되는 거죠. 교육을 추가적으로 다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혜택이 발생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8개월 기간, 그러니까 6개월 플러스 잔존 기간, 조금 더 기신 분들도 계세요. 맨 처음 이벤트 할 때는 기간이 조금 더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8개월 남은 8개월 혹은 또 9개월 이번에 가입하신 분들은 9개월 기간 동안에 카톡방을 계속 금융당국에서 카톡방 불법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문자하고 뭐 밴드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서 진행을 해드릴 거고 카톡방 계속 유지가 되면 이제 그 만기 9개월 동안에 해드립니다. 그럼 미리 고지를 해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추가 교육이 만약에 있게 되면 그 교육도 교육 때문에 지금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추가적으로 과금 안 하고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게요. 대신에 후기 좀 많이 올리셔야 돼. 후기 좀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혜택은 대부분의 분들이 질문이 3+3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카톡방 쓰는 거냐 이렇게만 아시는데 잔존 기간도 드린다고. 여러분들 잔존 기간도. 근데 이제 연장을 부득이 못 하시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7일 날 만기이신 분들은 17일 날 퇴장 조치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그 이후 날짜가 있죠. 만기 날짜 한 달 지나면 이제 문자만 받으시는 걸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양현주 선생님께서는 302만 원이네. VVIP로 옮겨 오시게 되면
처음에 과금하신 금액은 저희가 배제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월 기준으로 하시든 장기로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VVIP는 이제 이벤트 이것도 마무리를 할 건데 1개월 500만 원 그리고 2 플러스 1 있고 그 다음에 30개월 이렇게 있으니까 요 기간 중에서 이제 설정하셔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있고 2 플러스 1 있고 이벤트 이제 30개월.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VVIP 방에 오셔서 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추가 인원이 있으셔서 거의 30명 이제 다 차신 것 같아요. 내일 돼서 이제 또 말씀을 몇몇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30명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방에 계신 분들도 지금 요 이벤트를 진행을 해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10분만 지금 무료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10분만 그래서 교육하고 문자를 3개월에 지금 231만 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3개월 플러스 3개월 과 과금이 2번 되는 거죠. 462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462만 원에 9개월. 그러면은 한 달에 45만 원, 50만 원 꼴. 그러니까 하루에 15,000원 상당. 그러니까 하루에 15,000원 상당이면 하루에 15,000원 상당이면은 장중에 종목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교육해드리고 매매 사인 잡아드리고. 근데 그 매매 사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왕이면 이제 윤 정도는 안 그러겠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머님, 아버지, 또 형님, 누님, 또 동생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수익 내드리려고 무리수 안 두고 가끔씩 보면은 어떻게 한번 히트 쳐볼까 해서 이상한 잡주 줘가지고 계좌 다 망가뜨리고 여러분들 손실 내드리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어떻게든 같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매매사를 잡아드릴 텐데 뭐 도저히 시장이 제가 보는 시각하고 안 먹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 이제 우리 가족이라면 과연 저 종목을 사라고 할까?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종목들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진짜 뭐 상한가가 아니잖아요. 포트 잘 구성해서 적절한 수익 나고 조금의 현금 비중 일부에서 단기 매매 좀 해보고 소일거리 해보고 그거잖아. 또 직장 다니시고 사업 운영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조금 은행 금리나 뭐 부동산 금리보다 좀 높게 요 정도시니까. 그래서 이제 자산 여력이 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VVIP 방으로 오시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자산 여력이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문자도 받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벤트는 이제 한시적으로만 짧게 끝내고 말 거예요. 231만 원에 3개월인데 그 부분을 이제 2, 3일 해서 총 9개월 그렇게 하고 카톡 문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 교육 동영상 25강 대략 한 20시간 이상 되죠. 그리고 교육 교재 VOD 다 드려서 평생 보실 수 있고 기존에 550만 원 상당의 45시간 VOD 99만 원 상당의 USB 매직 계산기 다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은 선착순 10명으로 마감을 지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추가 교육을 조금 더 진행을 고민을 할게요. 상품을 다시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요번에 가입 선착순 10분 하여간에 월요일까지 진행을 할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3 플러스 3 플러스 3이 아니라 그냥 바로 가격을 인상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하시고 아니죠. 판단에 매매 사인을 다 드리죠. 문자 매매 사인은 다 정확하게 드리잖아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뭐 최종 판단하세요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포트폴리오 구성 잡아드리고 하니까 그거는 지금 올려드린 거 잠시만요. 우리가 저쪽에 링크를 달아가지고 지금 올려드린 거 있죠. 임직원방에 그거 올려드린 공지사항을 내일 디자인도 저거 하나 해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링크 달아가지고 뿌려주세요. 그 링크 부분을
혹시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이제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교육 시간 딜레이가 됐는데 저 링크 부분은 이렇게 저 기준을 안 넣어놨구나. 오케이 잠시만요. 자, 그리고 교육 그 다시 보기도 최대한 당일 교육은 당일 24시 이내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해놓을게요.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뭐 참 본인이 찍은 영상을 내일 와서 올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깜짝 놀랐네. 난 다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저는. 하여간에 지금까지 불편을 드렸다면 앞으로라도 불편하지 않으시게끔 남은 부분 바로바로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 공지 뿌려주시면 돼요. 지금 올려드린 거. 자,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교육. 그리고 그 링크 결제 링크 바꾸실 수 있으면은 그것도 바꾸시고 만약 못 바꾸시면은 임 팀장한테 부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2, 3일 플러스 2, 3일 결제 시 총 9달 기준 잡힌다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교육 들어가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는 그 네이버에서 윤정도 뒤지시면 나와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으셔서 홈페이지 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벤트는 뭐 월요일까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우리 스페셜 방에는 이제 선착순 인원이니까 그걸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이제 가격을 인상하든 뭐 개월수를 줄이든 뭐 아니면 뭐 하여간에 뭔가를 설정을 할 테니까 새벽에 보시는 분들은 새벽에라도 다 신청을 해 두십시오. 지금 보니까 얼추 30명 다 돼가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계시는 우리 그 주린이 분들 교육 받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교육이 있습니다. 동영상 교육이 45시간짜리 뭐 이런 교육 어디가 또 없을 거예요. 45시간 교육 받으시고 그 부분이 아쉽게도 유료예요. 그 공지사항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제는 은행으로 이렇게 국민은행으로 저희 법인으로 넣으시면 되고 카드 결제는 전화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 플러스 문자 플러스 카톡방 여기에 이제 문자하고 카톡방을 넣어야 되죠 이제는 카톡 그렇게 해서 교육 카톡 문자 3개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게 한 칸에 다 안 나오니까 교육 카톡 문자 3개월 231만 원인데 3개월 그렇게 해놓고 밑에 이제 이 설명이 있으니까 선착순 10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칩니다. 지금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우리 직원분들께는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까지 계속 전화가 오니까 전화 받고 계시니까 전화하셔도 되고 아니면 미안하시다 하시면 뭐 결제해 보신 분들은 스페셜 교육방에서는 다 아시니까 결제 계좌로 송금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일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자,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크래프톤, SK 바이오사이언스, HLB, LNF 신풍제약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이제 한 종목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 나머지 부분 들여다볼 텐데 요 그 내용들은 그 각 채팅방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각 채팅방 그 출석 체크하신 방 위주로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 크래프톤부터 보겠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크래프톤에 대해서 뭐 공모 가격도 좀 딱 아구를 맞추면 좋은데 좀 희한해요. 어떻게 해놨죠? 49만 8천 원, 50만 원도 아니고 49만 8천 원. 어찌됐건 뭐 수요 예측해서 결정된 가격이니까 49만 8천 원에 설정이 됐는데 뭐 좀 과도한 공모 가격이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좋아요. 과도한 공모 가격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뭐 수급 논리를 봐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첫날도 그러니까 상장 첫날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다 물량이 터져 나오고 막 해야 되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첫날 외국에서 물량을 잡아갖고 그리고 이제 이 크래프트는 상장 이후에 뭐 이틀 동안은 좀 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 이게 뭐 상장 공모가가 좀 높게 설정이 됐구나라는 이제 인식이 좀 잡혀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수급이 개선이 되네. 그것도 쌍끌이로. 그래서 정리할 쪽은 정리해 나갔다고 치는데 그 물량을 다시 바닥에서부터 잡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43만 원대부터 수급 개선폭 나오는 전날부터 해서 계속 가지고 갔어요. 근데 아쉽게도 또 죄송스럽게도 50만 원 위쪽에서 차익 실현을 못 해드렸어요. 못 해드리고 계속 지금까지 쥐고 있습니다. 비중은 이제 뭐 꽉 채워놓은 상태. 그러니까 최대 비중 20%까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시가총액도 뭐 20조 원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0조 원 이상짜리 21개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또 업종 대표주군이고 고평가든 뭐든 수요의 논리, 수급의 논리인데 지금 20조 원짜리에 대한 지금 뭐 MSCI 지수에는 편입이 안 됐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거고 당연히 20조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FTSE 지수에도 아마 편입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도 뭐 여러 지수에 편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인덱스 물량이 들어와요. 싫든 좋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장이 만약에 리먼 때처럼 폭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의 매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손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절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계약서에 써 있겠죠. 주식을 편입하고 뭐 손실이 얼마큼 발생되면 기계적으로 손절을 한다. 이런 그 전략들 계약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급락이 나서 시장 지수가 급락이 나서 밀려 내려오면 손절을 할 거 아닙니까? 손절을 했어. 손절을 했는데 환매를 안 하셔. 거치식과 적립식이 있어요. 거치식은 돈을 한 번에 넣어놓는 거고 적립식은 나누어서 넣는 건데 적립식 뭐 거치식이 있으신 분도 뭐 어찌 보면 자포자기 어찌 보면은 그냥 아유 냅두면 돌리겠지 뭐 이렇게 해서 냅뒀단 말이야. 적립식도 아유 매달 보면 되겠지 하고 계속 돈을 넣으셔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냐면 지금 손절했잖아요. 근데 손절하자마자 그런 걸 계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계산하는 거는 종목별로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기관이 많이 샀어요. 뭐 그 수급 논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빨간색 캔들이면 어느 시점에서 출발을 했든 빨간색 캔들이면 누군가는 샀구나. 파란색 캔들이면 누군가 팔았구나. 이평선이 우상향이면은 누군가 계속 추세적으로 사주고 있구나. 이평선이 막 깨져 내려가고 있으면은 누군가 계속 추세적으로 팔고 있구나.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면 굉장히 많은 차익 실현했구나. 혹은 굉장히 많은 매집을 단행하고 있구나. 근데 그게 소형주는 누가 샀는지 누가 팔았는지를 잘 몰라. 근데 대형주의 기준은 외국인간의 흔적이 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 논리에 대한 부분을 추정하기 위한 기술적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종목을 분석할 때 기술적 분석을 내놓지 않습니다.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왜? 기술적 분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의 논리인데 외국인이 살지 기관이 살지 혹은 그들이 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이 애널리스트의 역할은 이 종목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업황이 이래 하니 뭐 이래 해서 뭐 좋을 것이다라든가 예를 들면 진단키트주들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이제 공시 내기 전까지 실적 공시 내기 전까지 잘 모르는데 이걸 파악하고 싶으면 매달 나오는 수출입 동향에 예를 들면 그 업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떤 품목이 수출입 동향에 나오니까 얼마큼 수출이 더 증가했다더라. 이런 거를 들여다보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노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뭐 조선업항이다 그러면 조선업 클락슨 지표를 들어가서 들여다 본다든가, 해운이다 그러면 운임지수 본다든가, 또 삼성전자다 그럼 디램 가격에 대해서 낸드에 대해서 들여다 보는데, 그것이 대형주의 고정거래처 가격은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냥 현물 가격에 대한 추정 정도, 이 정도 놓고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뭔 소리냐면은, 그런 걸 다 보려면 이제 단말기 한 대, 뭐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에는 블룸버그 단말기가 제 기억에 맞다면 이제 법인용으로 우리가 쓸 때 400에서 500만 원 주고 단말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쓸 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쓰지도 않고. 근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청의 통계 지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외 모든 자료까지 넣어놓은 게 이제 블룸버그가 어지간한 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수급 분석을 안 한다는 얘기는, 펀더멘탈적인 거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놓지만 그건 객관적인 데이터지만은, 아니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기관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 아, 회사가 좋습니다 까진 거지. 혹은 회사가 안 좋아, 보고서 내용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럼 그걸 보고 콧방귀를 낄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할지 손절을 할지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한 발짝 뒤에서 멀리서 보는 거야.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야. 주식 투시경이 투자의 시각을 바꾸는 경험입니다. 투시경이 투자의 시각을 바꾸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셔서, 아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펀드 매니저들이 기관 투자가가 매수 매도하는 거를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오늘 위메이드가 쫙 뻗어 올라가서 장중에 대박이 났는데 그게 한국투자증권 창구에서 그냥 막 때려 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때려 살 때 다른 쪽도 공조를 해줄지 아니면 다른 쪽에 두들겨 패서 주가가 밀려버릴지, 결국은 주가가 고점에서 밀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수급을 예측 전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살지 안 살지, 팔고 나갈지, 어제 동국제강 150만 주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인데 오늘 150만 주 매도했어,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나갈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기술적 분석은 배제를 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기술적 분석을 배제를 하는 대신에 시황에서 한 가지 기술적 분석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크래프톤의 시가총액이 23조인데, 크래프톤의 시가총액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지수가 예를 들어서 리먼 터질 때 지수의 기준에 예를 들면 이런 분석은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하나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내용들을 장중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교육 목차로 설정을 해서 교육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황 보는 거, 기본적 분석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뭐 아주 멀리까지 안 봐도 되고 또 코로나 때 기준을 봐도 되는데, 이 등락률은 월등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비슷한 하락인 것 같지만 로그 차트로 보면은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개별 대응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의 기준을 잘 보셔야 돼. 이 크기는 퍼센테이지가 똑같은 크기예요. 이제 저 막대기 요 위치만큼 하락률. 저 하락률이면 요 정도. 근데 이제 로그 차트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표시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그냥 일반 로그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는 이렇게. 어찌 보면 뭐 비슷하게 빠진 것 같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락률에 대해서 덩치가 하여간에 여기가 더 많이 빠진 것 같죠. 여기서부터 따지면, 그죠? 근데 로그로 보면은 여기가 왼쪽 기준의 조정이 월등히 더 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조정보다 각도가, 하락률이, 그죠? 이게 퍼센테이지 로그 차트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볼 때 2085에서 892까지 깨집니다. 숨도 못 쉬게 깨져요. 잠깐 반등 나오는 것들이 다 죽어. 근데 요 기준에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자,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에 돈이 들어온 게 언제냐면 여기서부터입니다. 2004년 말까지 해서 8조 푼이 안 돼요. 8조. 여러분들 같으면 돈 넣겠어요? 자, 오늘 어찌 보면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한 교육이 되는 건데, 중요한 교육이죠. 이때 IT 거품 나고 객장에 멱살잡이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IT 거품 나고 시장 뭐 폭등 랠리 나오고 해서 야 이거 대박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펀드
바이코리아 열풍 불어가지고 현대 이익치 사장님 계실 때 바이코리아 굉장히 광고 잘 찍었죠. 꼬맹이가 태극기 들고 뛰어가는 거. 이때 당시에 미래에셋이 그냥 돈 끌고 모은 것처럼 현대증권이 이 당시에 돈 다 끌고 모았단 말이에요. 바이코리아 그 펀드 상품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가입했더니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가 나오더래요. 계좌가. 왜? 손절했는데 환매 안 하니까 다시 사 주식을. 그들은 다시 살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무조건. 왜? 손절을 했는데 환매를 안 해요? 그럼 다시 사야 돼. 만약에 손절했는데 더 빠질 것 같아서 주식을 안 샀어. 근데 주가가 올라갔어.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 왜? 주식 사라고 돈 줬잖아. 환매 안 했잖아. 그럼 계속 주식을 갖고 있어야지. 로스쿨 규정은 로스쿨 규정이고 다시 사놔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때 로스컷을 했는데 반등 나올 줄 알고 그거 아니야. 그냥 환매 안 하니까 편입을 또 해놨어. 근데 또 빠졌어. 그럼 가가지고 야 이따구로 운영하냐 이거 확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법적인 책임이 없단 말이야. 왜? 최종 책임은 돈을 위탁한 사람인 거예요. 주식 사줘요. 알겠습니다. 해서 주식 샀잖아. 그럼 아닌 것 같으면은 빼야지. 안 뺐잖아. 환매 안 했잖아. 그러면 계속 주식으로 보유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운영해 달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손실이 더 났더라도 그건 책임이 없어요. 법적인 책임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들어올 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그러한 마이너스 70% 80% 90% 펀드 계좌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컴퓨터 없으면 안 돼요. 주식 없으면 안 돼요 하다가 이 당시에는 윤정두도 방송을 몇 년씩이나 나가고 있는데도 야 너 요즘 뭐하냐? 저 방송 나가는데 어디? 뭐 한국경 TV? 그래. 아직도 주식하냐? 뭐 그거 제가 하는데 야 이거 젊은 친구가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결혼도 안 하고 70년생이니까 나이가 이제 뭐 32, 셋, 넷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손가락질 받았어요. 이때는 증권사 직원분들이 각각을 받다가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손가락질 받게 돼버렸죠. 시장이 폭락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시장의 분위기에서 한 방에 역전이 됩니다. 언제? 2004년도에 주식형 펀드 잔고가 8조 원뿐이 안 남았어요. 느꼈냐고 돈을. 윤정도 방송 나오는 윤정도한테도 손가락질하고 친척들도 인척들도 야 정신 못 차리는 놈, 야 이거 주식해? 아이고 젊은 놈이 정신 못 차리네. 이랬단 말이야. 농담이 아니라. 그랬던 걸 한 방에 바꾸는 게 2005년도 7월에 고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그걸 네이버에 기사로 올립니다. 한동안 떠 있어요.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했죠. 애국 테마주 사셨다고.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8천만 원 가입했다 해놓고 그게 이제 831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7월 달에 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쯤 돼가지고 11월 달쯤인가에 4개월 운영 성과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했더니 얼마? 25% 수익 났어. 온 국민이 주식 안 하겠냐고. 그냥 광풍이 분 거지. 근데 그 분위기를 조장을 했어요. 정부가. 그게 옳다라고 판단한 거지. 그 정부의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자본시장에 꼬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뭐 개인들도 수익 나고 배당도 많이 받고 세금도 많이 걷고 그리고 부동산 자금이 일로 와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됐고 이게 목적이었거든. 근데 조금 이상한 목적이 돼가지고 국민연금도 비중을 늘려라. 야 사학연금도 왜 하버드 대학은 주식에서 수익 나는데 너희들은 못하냐. 야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은 그 채권 자산보다 주식 자산이 높은데 너희들은 왜 안 해. 알고 보면은 일본은 채권 자산이 높고 주식 자산은 낮아요. 동양은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변액보험도 풀어줘요. 변액보험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변액보험의 기준점에서 다른 국가에서는 변액보험이 사양사업이에요. 아니 운영사에 돈 갖다 주면 되지 왜 변액보험에 돈을 줘. 그러니까 못돼 먹은 외국계 애들은 변액보험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라고 해서 20%까지 뛰어버렸어요. 22%. 나중에 그게 시사 프로에서 두들겨 맞았죠. 몇 년 지나고. 무슨 얘기냐면은 100만 원을 적금식을 뭐 거치식이든 적립식으로 넣는다고 쳐요. 100만 원을 적립식으로 넣었어. 22%를 지들이 사업비로 띄워버려요. 그리고 78만 원만 운영사 갖다 줘. 그러니까 만년 적자인 거지 처음부터. 아주 못돼 먹은. 그래서 그 변액보험을 원래는 해외에서는 안 합니다. 운영사 갖다 주면 되지. 바보 아닌 이상.
시대가 바뀌어서 다 아는데 그 내용을. 하물며 그런 변액보험까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에 돈이 몰립니다. 얼마까지 몰립니까? 8조에서 2004년도 12월 말 기준에 8조였던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가 얼마? 8조에서 74조까지 올라옵니다. 66조가 늘어난 거예요. 그때 외국인들이 55조를 팝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가 집계가 나와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그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가 발표가 돼요. 운영사에서 계속 그 협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어느 운영사가 또 돈이 많이 들어왔는지 다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 자금이 들어온 시점이 요 정도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올라갔다가 추가 매수가 들어왔겠지만은 이게 로스코 범위에 해당이 돼서 미끄러져 내려갈 구간, 이런 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아, 로스코 범위가 나올 시점이 어디겠구나, 이런 거. 이해되시죠? 응? 그렇게 해서 이 범위에서 이 지점이 이탈이 되면은 로스컷 압박을 받겠구나, 이런 기술적 분석은 가능해요. 그래서 시황 분석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간혹 나옵니다. 근데 종목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 어찌됐건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돈이 들어와서 기계적으로 돈을 채운다예요. 응? 환매를 안 하면 매도했다가도 기계적으로 다시 채운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지만 윤정도가 얼마나 바이오에 욕을 해요. 윤정도는 욕할 자격이 있어. 왜? 셀트리온이면 셀트리온, 신라젠이면 신라젠, 삼성 바이오로직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전부 수익 대박 다 잡아드리고 나서, 또 잡아드리기 전부터 얘는 펀더멘털적으로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개판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들어가는 HLB도 쥐들이 그렇게 자신감 있으면 자율 공시를 내면 되지, 자율 공시 자체는 못 내고 애널리스트들 IR이 난다고 엄한 소리 하진 않나. 응? 결론적으로 대주주집은 12.93이에요. 그렇게 좋으면 대주주부터 사야지. 응? 어찌됐건 결론은 뭐냐면, 이런 HLB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에도 수급이 들어옵니다. 외국 기관이. 왜 들어와요? 여러 가지 조건의 수급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공매도 상한도 있고, 근데 대차 상한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 이쪽의 섹터가 분류가 돼 있잖아요. 바이오 펀드 상품이, 바이오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돈 넣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해 드릴게. 운영사 상품에 바이오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 돈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지금 바이오 제약 바이오인데 작년부터 또 특히 또 17년도 하반기 18년도 초 그렇게 해서 개인들 다 죽여놓고 신라젠 다 작살내놓고, 신라젠이랑 똑같은 종목이 지금 무지 많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주주집은 10% 전후에 실적 개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유지되고 있는 종목 많습니다.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2018년 초에 좀 무너져 내려가나 했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 시가총액,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 고점 대비 70% 빠져요. 고점 대비 70% 빠졌어. 응? 이 미친 듯한 정신 나간 이러한 랠리를 이번 정부가 그대로 묵인을 해줬고, 이때 신라젠도 이렇게 올랐죠. 더 올랐지. 그래놓고 이거 70%를 빼요. 시가총액 3위짜리를. 그래서 성장주의 거품 빠질 때 그 거품은 무섭다는 거야.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윤정도가 실적주, 그리고 나중엔 무조건 칭찬 들어요. 실적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렇게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기아,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빠지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분식의 그 뭐든 다 필요 없이 걔도 70% 빠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70% 빠지고도 코로나19 때문에 또 올라올 때 이 들어올린 자금이 뭐예요? 바이오 특화해서 우리가 펀드 이번에 상품 만들었는데, 넣으실래요? 넣으실까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간 들어온 자금이. 무슨 뭐 얘가 좋아서 뭐 일반적인 펀드에서 돈을 넣는다 그러진 않아요. 일반적인 펀드는 감사를 다 받죠. 어떤 종목을 편입했느냐의 기준이 잡힙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에 대한 편입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섹터. 또 한 가지는요, 인덱스 상품. 어떤 거?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거에 대한 일정 범위. 그런 식으로의 기준이 잡힙니다.
자, 먼 길을 돌아왔는데 결론은 크래프톤은 뭐예요? 그래서 크래프톤의 경우에 고평가다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대주주분 빼고 보호예수 물량 빼고 그 보호예수 물량 풀려서 물량이 나왔어? 그럼 외국인이 시가총액 20조 이상짜리에 대한 지분을 일정 범위는 갖고 가야 돼. 왜? 얘가 막말로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진짜 나쁜 종목이야. 내가 쓰레기라고 그러려다가 그러면 안 되니까. 나쁜 종목이야. 예를 들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편입을 합니다. 시가총액 비중만큼. 코스피 200이면 코스피 200 시가총액 비중만큼. MSCI 지수에 신풍제약 들어가 있으면 신풍제약 그 거품을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몰라서 삽니까? 아니야. 알면서도 사. 기계적으로. 왜? 자기한테 돈을 주신 분들은 한국 지수에 맞는 한국 지수 추정에 대한 그러한 매매 전략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좋든 나쁘든을 따지지 말고 지수 수익률대로 네이버가 카카오가 폭락이 나와서 막 쭉쭉쭉 밀려 내려가도 그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된 상품이던가 이런 상품의 기준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도 상관없어. 걔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도. 왜? 추정하는 거니까 추정. 오히려 거품이 심합니다 했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강세를 띄었잖아요. 그 강세를 띌 동안에 만약에 얘 거품이야 안 샀어 봐. 그럼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치겠죠. 그래서 인덱스 상품은 내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계적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기계적인 수급 범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설명 부분이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야. 나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죠? 나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푹 빠져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내 자산이야? 여러분들 자산이잖아요. 그렇지만 내 고객이시잖아요. 무료든 유료든. 손을 막 지금 막 하늘에 그냥 허공에다가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푹 빠져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갈 때에도 작년 5월 8일 날 들어가서 6월 8일 정도에 다 팔았단 말이에요. 왜? 딱 좋았던 게 네이버를 전량 차익 실현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일찍 차익 실현했지만 그때는 막 다 팔라 그런 거를 왜 팔아 그러면서 주력으로 30%를 네이버를 갖고 있었잖아요. 작년 초반에. 그렇게 하고 나서 5월 달에 전량 매도 그 30% 비중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면서 윤정두가 얘가 끝내주는 옵션다 했을까? 그건 거짓말쟁이지. 그럼 어떤 논리를 폈냐면 여러 가지 논리 중에 대주주 지분 70%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10%, 대주 지분 80% 죄송합니다. 80% 외국인 지분 10% 합쳐서 90% 기간 물량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 비중을 설정해 줄 때에 시중에 이제 그 상장 주식 중에 유통 물량에 대한 비중만큼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는 비중을 한꺼번에 다 주질 않습니다. 왜? 변동성이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에 변동성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의 비중을 조절해 주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코스피 200 지수 편입 편출 종목 한 번 했잖아요. 그게 이제 1년에 2번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연히 종목별로 지수 조정을 해줘. 그러니까 한동안 뭐 얘기 있었어요 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바보들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잖아. 시가총액 비중이 30% 넘으면 이거 어쩌고 저쩌고. 코스피 200 지수 기준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30%가 넘었다는 얘기지. 무슨 전체 시장에서 30%가 넘어요. 그냥 바보들이 그냥 엄한 소리들을 해놔가지고 어찌됐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비중이 유통 물량이 적은 상태에 비중이 높아질 수가 있다. 높아질 수가 있다 아니라 비중이 아름아름 들어온다. 그 수급 범위 하나. 두 번째 기준은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실질적으로 누가 좋으냐라고 이제 평가를 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심리적인 거죠. 얘가요 뭐 대주주가 뭐 자유로워지면은 뭐 얘가 대박이 나 그렇게 막연한 얘기하면 안 되고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 다 집중돼 있죠. 얘가 주가가 올라가면 누가 이득을 봐요?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이 이득을 보죠. 삼성물산이 이득을 보면 그 이득은 누구 거예요? 삼성물산의 대주주는 이정부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쪽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나중에 수합을 한다는 거죠. 누구랑? 삼성전자랑. 원하는 거는 얘에 대한 지분력이 아니고 지배력이 아니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그나마 정상적으로 세금을 좀 덜 내려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얘 맨 처음에 돈은 다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나서 공장을 다 짓고 어디서 나서 다 했어. 삼성 그룹주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 소액 주주들이 삼성 주식을 사주고 삼성 주식들이 오르니까 거기에서 다 처음에 지원이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그 수급 논리, 그 다음에 뭐 이슈, 그리고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안 나오는데 무슨 성장성은 나중에 확인해도 되지. 그러니까 고점 찍고 사실상 40조 고점 찍고, 그러니까 이 종목이 6,600만 주잖아요. 60만 원 고점 찍고 70% 80% 밀렸어요. 70% 밀렸어요. 70%. 그때는 무슨 왜 성장성이 없었나? 그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60만 원 정확히 찍죠. 윤정도 거짓말 안 하잖아. 25만 원까지 내려와서 얼마나 35만 원 조정받은 거야. 그럼 얘는 70%까지는 아니구나. 셀트리온은 70%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60만 원에서 35만 원 조정받았으면 얼마예요? 60만 원에서 60% 밀리면 60%. 시가총액 3위를 했던 종목이 짧은 구간에. 그러니까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은 이렇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기준인 거고, 어찌됐건 이런 그 기준에서도 추정치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비중이. 그래서 크래프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크래프톤이 잘났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그 종목 하나를 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서 들여다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허벌난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60만 원 전후에 들어갔는데 와, 갑자기 80만 원대 중반을 찍어버리네. 그래가지고 6월 초에 전량 매도하고, 그러고 나서 재편입했을 때 재편입에서는 좀 손실이 났고, 그리고 바로 잘라내서 시젠 7월 한 달에 시젠 들어가서 시젠에서 또 더블 200% 막 이렇게 수익을 냈죠. 거래가 하루에 막 1조 2조씩 매일 터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수익 내고, 결론은 시젠 정리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IT 주력에서 한진 칼도 8월 이후에는 변동성이 제한적이었죠. 한진 칼도 이제 정리를 하고, 맨 마지막에 좀 한진 칼도 낭패를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동차, LG화학, KB금융을 기존의 수익 종목 기준이 아닌 업종 대표주로서의 편입의 기준을 잡은 거죠. 크래프톤도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크래프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지분을 외국인 기관들 입장에서는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크래프톤의 이런 누적 수급이 지속되는 부분은 보호회수 물량이 풀린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보다는 지분을 편입해야 되는 신규 수급 부분에 무게감을 좀 줘서 추세적인 강화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니 윤정두의 주장은 이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오르다가 수급은 좋았는데 막판에 이제 뭐 만기일에 롤오버 물량이나 청산 물량의 기준에서 뭐 어찌됐건 주가가 갑자기 미끄러져 버리고, 그리고 뭐 거래 대금이 일단은 둔화돼서 변동성도 제한적이고, 뭐 추세 강화 나오는 건 좋지만, 그래서 일단은 정리의 기준을 좀 잡고 있었는데요. 내일의 기준에서는 뭐 다른 종목 이렇다하게 볼 종목이 제한적이고, 또 수급이 긍정적이었는데 인위적인 만기일 영향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크래프톤을 내일 개장 전에 좀 들여다보시고 공부할 종목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기준 거래량 100만 주 잡아드리고요. 최소 거래량 50만 주의 추세 매매는 가능합니다. 100만 주다라고 하는 거는 시초가 대비 7에서 10%까지 등락을 볼 때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얘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뭐 얘가 어떻고요, 얘 신규 사업이 어떻고요, 뭐 별 휘황찬란한 걸 다 들고 나와서 뭐 자기가 무슨 분석을 하고 갖고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윤정두가 분석할 수 없어요. 해석을 할 수 있지. 근데 한국경제TV도 보면은 돈 받고 시황 파는 그 양반이 맨날 윤정두한테 시황 좀 주세요, 원고 좀 주세요 하던 양반이 뭐 공부는 열심히 했지 조금이나마. 근데
주식을 매매해 본 적도 겨우 뭐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양반이 방송 나와서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갖고 나와서 자기가 분석한 것처럼 얘기를 해. 이거 아니에요. 보도자료 나온 거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 거 깊이 있게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뭐 아시면 더 좋으니까 정리를 해놓은 건데, 무슨 말이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든 HLB든 아니 내용 없는 게 어디서 다 무슨 내용이 있지.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서 백신 개발에 힘입어서 지금 또 시국이 시국만큼 어쩌고저쩌고. 근데 문제는 그걸 제가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해석.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펀더멘털은 어떠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지금 정책적으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그 해석을 하니까 열어주니까 백신 좀 개발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 정책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지. 실질적인 실적 부분은 얘도 유통 물량은 작아요. PER이 어때요? 컨센서스가 어때요? 컨센서스 자체는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백신 개발 성공해서 대박 난다. 그럼 그 대박 났을 때 점상 가는 거 아니니까. 그때 대처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뉴스 하나 나와서 보도자료 나와서 얘는 보도자료 내지는 않죠. 뉴스가 나오겠죠. 뭐 보도자료 원하면 뭐 일부 공정하게 돌릴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일봉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이렇게 빌려서 단기간에 36만 원 올라갔던 종목이 28만 원대까지. 시가총액이나 장난? 근데 그렇게 36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에 조정폭이 28만 원이면 얼마 밀린 거예요? 8만 원 밀린 거잖아요. 8만 원. 27만 원까지 내려왔네. 그럼 얼마? 9만 원 밀린 거예요. 9만 원이면 거의 뭐 20몇 %씩. 시가총액이 뭐 몇 조가 왔다 갔다 하는. 이해되세요? 불과 며칠 만에 펀더멘탈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펀더멘탈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된 건 아니야. 그럼 뭐야?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철저하게.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게 뭐가 좋습니다. 막 이렇게 거짓말해서 그 다음날 밀리면 이게 되게 좋은데 왜 그러지? 그러다 신풍지가 꼴 나면 또 거품이 너무 많은 종목 성장주에 대해서 규제 하나 때문에 과도하게 뭐 네이버, 카카오, 특히 카카오죠. 그런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기계적으로 대처한다면 하루에 거래대금이 1조씩은 터져줘야 됩니다. 1조씩. 그래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변동성의 확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벌써 4조면요.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역대 두 번째. 삼성전자 8조 3천억 이외에. 그 다음에 4조 이외에는요. 3위가 3조 7천억. 언제 터졌어? 8월 6일날.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그래서 이 거래대금이 최소 1조씩은 나와줘야만 시장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움직이네? 라고 관심을 받고 변동성의 확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날처럼. 7에서 10% 시초가 대비. 이렇게 거래대금 터져주면 얘는 묻지마가 되는 거예요. 이날은 뭐 무조건 풀베팅 했잖아. 막 매수. 문자 막 6통, 2번.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계시면 이제 그런 문자 내역 보내드리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누구보다 유리한 가격에 편입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벌써 메이저가 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메이저가 건드릴 때 그냥 나 잡아봐라 하고 건들까? 순식간에 바바방 치고 들어올리죠. 오늘 위메이드에서 한국투자증권이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를 넣은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한번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안 들어가 있나? 좀 전에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렇게 해서 VVIP방에 오시면 이렇게 해서 오시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매매 기준을 잡아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8월 10일 날 거. 잠시만요. 8월 10일 날 거. 이렇게 보시면 44만 원
44만 원이 아니라 24만 원, 25만 원. 24만 원, 25만 원에 이미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에서는 오픈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24만 원, 25만 원이 오픈이 되고 있었죠. 그럼 그 전에 녹화 뜹니다 하기 전에 녹화를 하고 있다가 얘기를 할까? 아니잖아요. 녹화를 하고 있기 전에 이 자락에서 양봉으로 돌리네요. 24만 원 위쪽인데 편입 기준 잡으실 수 있겠는데요. 거래 실리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어마어마한데요. 벌써 110만 주예요. 9시 20분인데 110만 주예요. 이야, 이거 오늘 1분봉이란 말이에요. 1분봉. 야, 이거 오늘 잘하면 거래대금 2조 넘기겠는데요. 완전히 그럼 묻지만데요. 오늘 당장 하루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30만 2천 원까지 상한가가 버립니다. 5% 6%에 들여다봤던 종목이 녹화할 때 6% 7% 8% 25만 원 26만 원 이렇게 돼버리고 결국은 문자 나간 26만 원 26만 5,500원 27만 1,000원 그러나서 바로바로 그냥 상한가. 시가총액이 이 기준에 1,900원 19조. 전화 천천히 하세요. 전화. 오늘 뭐 전화가 밤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전화 천천히 하시고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남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교육반 같으신 경우에 더 시간 늦어지기 전에 채팅방에 연장 신청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30명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지금 이게 24만 9,500원이에요. 매매가. 그리고 나서 쭉쭉 올라가. 이거 20분 녹화해 놓은 거거든요. 20분 동안. 20분 동안 녹화하는 사이에 VI 들어간 거예요. 20분 동안 녹화하는 사이에. VI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20분 녹화하는 사이에. 4%, 5%, 6% 강세를 뛸 때 들어가서 벌써 이미 10%대. 그리고 밀려? 그러나서 어떻게 돼요? 더 편입이지. 10%잖아. 더 편입이지. 계속 편입이지. 왜? 거래량이 말씀드린 것처럼 터져 있는 거래량이 벌써 이미 200만 주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최고의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 그 라이브 방송에서 요수익 일별 기준에 요날 상한가 가는 날 요날 요 수익들 다 챙겨 놓으시고 거래량 거래대금 없을 때 안 들여다보고 이 거래량 거래대금은 역사적인 거래량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1조 정도 수준의 거래량 거래대금만 수반돼도 일정 범위의 변동성은 나오더라. 내일의 기준에서는 얼마 그래서 300만 주 기준에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내일도 최소 7에서 10% 범위를 봐보자. 그리고 내심 속으로는 거래대금 2조 이상만 터져줘라. 그러면 15% 이상의 탄력까지도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 기준이 HLB였나요? 이렇게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HLB의 기준은 지금 뭐예요? 요 참 아주 그냥 요 업체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수익 내고는 있지만 얘네들 이때 그 2019년도에 한가위 그 전후로 해서 2019년 그렇죠. 2019년 한가위 전후로 해서 이러한 폭등 랠리가 났어. 이런 폭등 랠리가 아주 인위적인 아주 뭐 같지도 않은 이거 우리가 수익 다 잡아먹었죠. 지금 배우신 대로 그대로 월봉입니다. 월봉이든 주봉입니다. 주봉이든 월봉이든 이 수익 다 잡아먹었어요.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옵니다. 장중 기준에 시가총액 1위. 그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이때 당시에 주식수 한 4천만 주대 했을 거예요. 1억 주는 이건 무상증자 뭐 권리랑 뭐 이런 다 포함한 거고 4천만 주대인가 뭐 했을 거예요. 전환사채가 그 이후에 더 나왔고 4천만 주대 하면서 아마 8조 찍으면서 장중 1위를 한번 탈환했고 장중 어마어마한 흐름이 나왔는데 다 좋은데 지들은 안 사요. 지들이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저보다 연세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직 못 떼먹었지. 뭐 신라젠 저기만 못 떼먹었나? 여기도 닦아놓고 얘기해서 지들도 안 사요. 이수익 이거 못 잡아먹었을까봐? 이날 이거 못 잡아먹었을까봐? 전부 다 수익이야 이건. 예? 교수형 다 잡아내고. 교수형이잖아요. 완벽한 교수형 아니야 HLB.
이날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다가 깨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고점에서부터 초점 박살이 났다가 올해 들어서도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이성적인 이슈 때문에 결국은 이런 하한가까지 두들겨 맞죠. 이 하한가를 이제 이겨내기 위한 뭐 무상증자도 단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치근할 정도로 언론 플레이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하시라고. 큰일 난다고. 비중 조절 잘 하시라고. 차익 실현하시는 거 하시고.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이 개파락 4% 나니까 막 난리가 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부터. 그러실 수밖에 없죠. 겁이 나죠. 근데 겁이 나시면 앞으로는 조금 비중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 만에 이렇게 빠졌잖아. 우리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했죠. 유료 회원님들이 지금 300분 가까이 계신데 거짓말하면 바로 혼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67,000원, 65,500원 차익 실현하고 결국은 여기. 그것도 문자 한번 볼까요? 5만 원까지 밀려요. 68,400원 찍고 그러고 나서 우린 67,000원, 66,000원에 또 15%까지 확대했던 부분에 차익 실현을 다 하죠. 차익 실현 다 하잖아요. 볼래요? 보실까요? HLB. 자, 이렇게. 뭐 단순합니다. 문자 이렇게 단순하게 나가면 되죠. 자, 현재가 67,000원, 5% 비중, 66,000원 이탈시, 5% 차익 실현. 5% 비중인 거 차익 실현. 그 앞전에는요, 67,500원에 현재가인데 67,000원 이탈시에 10% 차익 실현. 15% 비중에서 10% 차익 실현, 나머지 5% 66,000원 차익 실현. 편입은요? 그 앞에 쭉 다 했단 말이에요. 이날 30일 날 문자가 몇 통? 9통. 그 전체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63,000원의 재편입. 그리고 68,300원 올라옵니다. 68,300원 갔던 종목이 당일날 56,000원까지 56,000원까지 밀려. 56,000원까지. 아이고, 지워버렸나? 이거 보시면은 68,400원이네. 68,400원까지 갔던 종목이 56,000원이 이탈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종가에 돌린 게 58,800원. 그 다음 날은요. 5만원이 깨져요. 47,900원. 68,400원짜리 하루 만에 5만원이 깨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린 전량 여기서 차익 실현했고 아까처럼 그 못된 성격 막 차익 실현 하십시오 막 VIP 회원님들께도. 그리고 이제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꼬리 달 때 따라 붙으시고 수익 내시고 그리고 여기서 또 다 잡아내서 수익 내시고. 대박이죠. 근데 대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위험고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대처를 하셔야 돼요. 모르고 그냥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 여기서 27% 수익을 잡아먹었는데 다 잡아먹고 이런 고통을 안 당했는데 근데 이런 변동성을 인식을 못하고 들어가셨다? 에이, 그건 말이 아니지. 인식을 하셨으면 비중 조절만 하시면 돼요. 매매는요. 윤정도가 매매하라고 그랬잖아. 매매하시면 돼요. 이 비중 조절만 잘하시면 됩니다. 베트남발의 그 재료 그것도 자기들이 막 IR 하면서 막 기관 투자자 초청해서 얼마나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별로 안 하실 것 같은데. 우리 회사 끝내줍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베트남 대박 납니다. 그럼 자율공시를 하지 왜 안 해? 근데 안 하잖아요. 자율공시. 결론적으로 HLB는 내일 기준에 얼마? 800만 주 이상은 터져야 돼요. 최소. 그렇게 해야 HLB의 800만 주 거래량의 기준을 바탕으로 변동성 부분을 대략 800만 주가 실리면 10% 이상의 변동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기준은 그렇게. 그리고 LNF와 신풍제약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잘 계신다. 이제 곧 끝나니까 미팅 좀 하시죠. LNF 기준에서 보시면은 LNF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종목 기준에 최근에 변동을 본 거예요. 추세적인 매매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기존에 추세 매매를 좀 하다가
사실은 손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진 기준에서 개별 기준이시라면은 충분히 추세 매매 기준을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이 최근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어때요? 하나하나 귀에 쏙쏙 들어오죠. 하나하나 쏙쏙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와요? 전 다 귀에 들어오는데 막 추세 그려주면 추세 와 내가 아는 거야부터 해서 추세 매매 야 매직 시그널 거래량 실리면서 매직 시그널 고점 인식을 누구보다 먼저 잡아서 차익 실현 또 저점 인식을 누구보다 먼저 잡아서 또 편입의 기준 거기에 거래 대금만 수반돼 있는 게 확인되면은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야. 거래 대금.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흐름이 되냐 이거지. 그래서 딱 꺾이잖아. 바로바로. 그리고 편입 꺾이고. 이런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매수 사인이 어딨어. 매직 시그널.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뭐 소나 모멘텀 차트라는 거 아시죠? 수치를 뭐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왜 그런 수치를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응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요 다 알잖아. 이제 교육받았잖아. 이해가 안 되셨어요? 그럼 또 재교육 또 받으시면 되고 VOD 1년 내내 보시면 되고 평생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LNF의 기준도 변동성의 기준 이런 추세 매매가 아니라 당일날의 변동 10%좀 나와줘라 7%좀 나와줘라. 변동성의 기준은 LNF의 경우에 얼마? 200만 주를 잡아드렸습니다. 추세 매매는 5MA, 20MA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풍제약의 경우에 얘는 뭐 펀더멘탈이 뭐 완전히 뭐 속된 표현으로 얘도 뭐 화그냥 막그냥이지 뭐 됐냐고. 펀더멘탈이 이슈 가지고 불거졌는데 그걸 가지고도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되고 기계적인 자금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거를 해석해야 크래프톤도 보는 거고 카카오뱅크도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종목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신풍제약의 경우에도 얘가 뭐 지금 뭐 펀더멘탈리스트 뭐가 있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다만 들여다보는 거는 시간에 누군가 또 만졌어요. 만져서 시간에 뭐 거래량 1위 거래대금 1위 거래대금 1위 6% 수준의 흐름. 그렇게 되면은 내일 거래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의 거래 기준을 잡았을 때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거래량 25만 주 거래되는데 우리는 윤정도는 시간의 거래량의 30% 정도가 실린다고 해석을 해요. 그럼 얼마에 약 8만 주. 8만 주 정도. 8만 주 정도가 동시효과에 실린다고 보는 거거든요. 동시효과에 8만 주면은 마감 때까지 800만 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슈가 불거진 종목의 변동성은 동시효과의 1% 정도 설정이 된다. 그것에 대한 교육 자료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맨날 나눠드리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동시효과 1% 돼 있죠. 이 동시효과 1%라는 거는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거. 시간에서 6.31 오르면서 시간에 거래대금 1위였는데 그러면 9시 2분까지는 5% 40만 주가 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만 주 40만 주. 과연 터질까는 모르겠어요. 안 터지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거래대금 안 터지면. 안 터지면 거래대금 안 나와. 거래대금 안 나오면은 캔들 크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뭐 고점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지고 끝나겠지. 흥분하시면 안 되고 이왕이면 프로그램 매수가 확 들어오는 모습이 있어주면 좋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5종목을 일단 설정해 드린 거예요. 좀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일 장중에 또 동영상 올려주면 난 수익 내겠지 하고 하시는 분들 윤정도야 영원하라 0000 한번 갑시다. 0000 얼른 0000 한번 가시고 그리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또 원고 안 보여드리면 아쉬우시니까 0000 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야. 0000 중요한 거 어떤 거 보여드릴 거냐면 뭐 수익 자랑 다 필요 없어 이제 이런 거 뭐 방송에서 뭐 매번 수익 내드려서 하면 뭐해. 딱 하나 봅시다. 뭘 볼까요? 참 뭐 이렇게 우리는 근거가 남잖아. 거짓말 안 하잖아. 아침에 다 올려드리잖아. 이 수익 다 내드리잖아. 그러고 나서 뭐가 남는 거야? 이게 남지. 보시자고. 뭐 수익 난 거 아유 이런 거 넘어가. 55만 원 0 빼고 이벤트 뭐 다 필요 없어요. We made
오늘 투자 경고 단기과일 지정 예고인데 뭐 위메이드를 윤정두가 추천해 대박 났어요. 나쁜 윤정두지. 이런 거는 보여드릴 수 있지. 한국투자증권이 12시 14분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렇게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거를 방송에 갖고 나서 보여주는 사람이나 장중에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냐고. 위메이드 뜨면은 지가 분석한 것처럼 신문 기사 갖고 나와서 이메이드가요. 이메이드가 뭐? 얘가요 끝내주는데 뭐가? 그럼 뉴스 보고 난 내용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자기 거 있냐. 기술적 분석은 나는 우리나라에서 방송 나오는 친구들 중에 기술적 분석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응? 우리 무국 선생님 정도 빼고 나면은 저는 기술적 분석 제대로 하는 분 못 봤어. 우리 김종철 선생님께서는 이론가시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그 두 분 빼고는 이제 전부 저보다는 다 후배, 연세가 많든 안 많든. 나머지 후배분들은 연세가 많든 어리든 야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 하고 앉아 있어. 기술적 분석이랍시고 갖고 나와서 왜 할 줄 아는 게 없거든. 배워본 적이 없거든. 우리나라에 뭐 아카데미가 있어 뭐가 있어. 아우 참. 결론적으로 위메이드가 움직인 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12시 14분이 한투 들어올 때 동영상 오늘 올려드렸잖아요. 그 동영상 한번 보세요.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이 한투 딱 캡처해서 올려줄 정도면은 윤정두가 기술적 분석을 잘하는구나.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수급의 논리구나. 수급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걸 보는구나. 위메이드 분봉 보시면 12시 얼마? 14분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응? 12시 14분부터 빰빰빰빰빰빰빰빰 거래량 빠바밤 저거를 못 잡아먹어. 투자 경고 그다음에 단기과일 지정 예고 저걸 못 잡아먹냐고요. 이걸 못 잡아먹어요. 저거를 거래가 수반되면서 들어올리는데 매직 시그널 딱 발생되는데 저걸 못 잡아먹어. 저렇게 잡아먹으면 얼마야? 11만 8천 원에서부터 12만 8천 원. 그냥 한 방에 한 7, 8% 수익이네. 그리고 매직 계산기 바로 꺾여 안 꺾여? 확 꺾이잖아. 응? 전량 차익 실현이지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지금 교육받으신 분들 150분 이상의 교육받으신 분들 어떻게 생각 드세요? 야, 맨 처음에 윤정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슨 뭐 거래량 하나만 딱 갖고 있을 때 저게 뭔가라는 생각도 드셨을 거야. 윤정두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생각부터. 어느 날 그냥 그림이나 줄이나 하나 찍찍 꺼놓고 갭이라고 해놓고 갭이나 하나 갭 상승 뭐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자 뭐 갭 떴습니다 목표 주가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나 해놓고 딱딱 맞아 떨어지지. 갭 상승 목표 주가. 내일 이제 이거 추가적으로 배울 거란 말이야. 어느 날은 기분 좋으면 또 추세를 그려나? 어느 날은 뭘 그려나? 알고 봤더니 복합적인 걸 다 알 줄 아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제대로 배워놔서 그 수익을 잡아가야죠. 응? 결론적으로 이런 위메이드에 오늘 나온 거 변동 나온 거 한투가 쏴올린 거고 지들끼리 짜고 친 건지 쏴올리니까 막 따라붙으니까 거기다 딴 쪽이 다 팔아먹은 거고. 랑경수 선생님께서 나 무료방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랑경수 선생님께서 유튜브 강의 들으면서 추천 좀 말고도 팁 많이 주세요. 맨날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용 진짜 나쁜 내용 없어. 시장의 수급 논리에 대해서 대형주는 어떻게 들어옵니다라는 내용. 그걸 모르고 뭘 할 수 있냐고. 그냥 막연하게 옆에서 소설 쓰는 거 듣고 계시고. 지금 계속 전화벨 울리고 난리 나서 아우 막 정신 하나도 없네. 시끄러워서. 전화 천천히 하시라고. 누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앉아 있냐고 이게. 자료 다 줬는데 그냥 자료 편하게 보시면 되지. 이렇게 다 손글씨 써가지고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막 몇 번 말씀드렸더니 VVIP 114분 계시죠. 아까 또 문나 선생님이신가? 막 그냥 이거 놔주는 거야? 주는 방법. 진짜 놔준 줄 알았잖아. 어제 새벽에도 한 분이 올려주셨어요. 우리 어디시죠? 그 스페셜 교육방에서 아마 올려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다 노트 이거 다 올리셨고 문나 선생님이 노트 다 올리셔가지고 나 이렇게 공부했어요. 뭐 숙제 검사 받는 것도 아니고. 절실해야 돼요. 근데 절실하면 저렇게 하나? 절실하면 아니죠. 수익이 나고 재밌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수익이 나고 재밌으니까 이렇게 올리시는 거야 이거. 이렇게 교육 정리한 거 손글씨로. 글씨나 이뻐?
글씨도 안 이쁘시잖아. 아, 이쁜 건가 이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제발 좀. 그리고 문자 사인 올려드리는 거 한 번씩 보시고. PDF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153강 PDF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다들 한 번씩 보시라고. 저 안에 원고 내용도 누구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일부터는 계좌 수익률도 좀 올려주라 그러세요. 계좌 수익률. 누적 계좌 수익률, 또 단기 계좌 수익률. 자, 내일은 HLB 생명과학, 특히 SK케미칼, SKB 바이오사이언스 쪽 들여다보시고, 당연히 주력주의 가격 반발력 들여다보시고, 소형주 기준에서는 장중에 또 제가 잡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하고 뭐 종목별 큰 수익 난 그 하면은 내일 또 올려드릴게요. 원고. 그러니까 장중에 원고를 미리미리 기본 틀은 준비해 놓으시라고 좀 전달을 좀 해주시고, 야간 그 녹화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못 올리시고 퇴근하실 것 같으면 녹화 그거 그렇게 시간 안 걸리는데 저 편집하는 게 편집비나만 하고 그냥 앞뒤 잘라갖고 올리는 거 그거 야간 근무자한테 전달해 주시라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리엔테이션도 해서 올려야 됩니다라고 대표가 얘기까지 했는데 내일 와서 올린다고 퇴근해놨어? 확 그냥 막 그냥. 커피 뭐 좋아하세요? 와 저요? 커피? 콜드브루 맛있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에 이제 우리 스페셜 교육방에 계신 분들 지금 제가 지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분 말씀드렸는데 지금 30분 이상인 것 같아요. 지금 30분 이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공지사항 여기서 그 카톡방 연장 이벤트 한다 그랬더니 30분 이상이 지금 쫙 올려주셔가지고 또 공지 늦게 보신 분들이 150분 이상 계시는데 늦게 보신 분들이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10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몇 명이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벨소리 계속 울리는 게 연장인지 아니면 뭐 신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신규 스페셜 교육 부분 231만 원 3개월 기준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매도 문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카톡방을 오픈해 드릴게요. 원래는 카톡방 한 달이잖아. 근데 카톡방 오픈해 드리고 교육 다 드립니다. 그래서 2, 3일 6개월을 끊으시는 분들께는 추가 3개월을 드려서 총 9개월 동안에 카톡방 문자 서비스. 근데 각종 교육자료 수백만 원 상당의 교육자료 플러스 하루에 15,000원 상당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15,000원 상당. 그렇게 하시고 10분만 딱 받고 이제 상황 봐가지고 마무리하든지 주말까지 연장을 해드리든지,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가격 인상 264만 원으로. 지금 VIP 문자방이 154만 원이에요 월. 그렇게 해서 가금해서 계시는 분들이 60분 가까이 계시고, VVIP 라이브 방송에 지금 과금해서 계시는 분들이 114분. 그리고 우리 스페셜 교육방에 과금해서 이번에 교육 받으신 분들이 150분 정도. 그렇게 해서 요번 기회에 하루에 15,000원 꼴인 요 상품에 대해서 선착순 10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상상상 내일 또 상한가 한번 잡아야죠. 뭐 미국장도 좋은데 뭐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얼른 상상상 갑시다. 상상상.